네, 박지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제가 정책 관련한 이런 토론회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불거진 전세제도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시작부터 좀 다시 한번 봅시다라는 취지로 이제 처음부터 이 전세제도를 조금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이제 전세제도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라고 할까요? 이걸 좀 종합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고요. 제가 이제 전세제도의 유래라는 부분을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유래도 또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에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경제 성장기의 산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70년대니까 80년, 90년을 거쳐오면서 여러분들 사골세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보면 드라마도 있었죠. 응답하라 1988. 거기에 보면 쌍문동에 이렇게 단독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몇 가구가 같이 살죠. 같이 살고 또 옆집도 보이고 거기 보면 새들어 사는 이런 친구분들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기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신용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기에는 불안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집주인들은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리도 아주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못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보면 80년대, 90년대 초중반, IMF 때까지도 보면 우리나라 금리가 7%를 넘었던 시기도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든 금리지만 예금 금리도 5%짜리 금리도 많았고 개인 간의 거래죠. 여러분들 개 탔다고 하죠. 그 사금융이긴 한데 지인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개모임을 해서 그 개모임에서 금리가 보통 1부이자, 2부이자 이래서 10%, 20%씩 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그걸 기억하던 시대에 전세는 정말 좋은 제도였습니다. 누구한테? 집주인한테는. 왜냐? 1부이자, 2부이자를 주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전세로 목돈을 받아서 그 전세를 가지고 다시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았었어요. 실제로 전세를 키운 이 밑거름은 사실 금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또 한편에 보면 사회 전반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회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불안했기 때문에 세입자도 못 믿고 집주인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보증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맞물려서 만들어진 고착화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세제도가 또 키운 게 자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세금 받아서 집주인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시대가 변해서 요즘 MZ세대들 많이들 하시죠. 갭투자라는 방식이 투자 방식으로까지 발전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갭투자가 어느덧 일상화되기 시작했던 또 사회 전반의 투자 방법으로 이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후반부터 갭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고요. 사실은 이 갭 투자가 사회에 이제 투자 방법으로 변질된 거는 고금리가 아닌 금리가 낮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오랜 시간 동안 주택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갭 투자 방법을 가지고 주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었어요. 이게 이제 시대적인 어떤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기억하긴 그렇습니다. 집주인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 갑자기 또 집값이 떨어지고 변동폭이 컸을 때 있잖아요. 저희 IMF 때 갑자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로 들어와서 계신 분들이 집을 못 빼나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세입자가 그 집을 인수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 집주인들이 그 대출금도 있었거든요. 전세금 말고 대출금도 있는 또 담보로 제공해준 보증을 선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를 못해서 IMF나 카드 대란 금융위기 때 세입자들이 집을 인수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비일비재했어요. 저만 해도 2000년이죠. 2000년 이제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잠실에 전세로 들어갔던 집이 경매가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낙찰을 받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건설을 했던 사람이라 그 내용을 좀 속속들이 아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 장사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랬습니다. 집 장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집 장사를 하냐. 건설 비용은 본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세입자 분양을 받아서 그 세입자 대출을 끼고 상환을 한 후에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가 있었어요. 젊은 층들한테 생애 최초 대출이라는 것도 만들고 특례 보금자리도 만들고 해서 취약계층들 지원한다고 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결국 근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건설업자, 예를 들면 시행사, 개발업자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집을 사게 만들어줘서 그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가는 구조였어요. 당연히 이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출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면 또 어려움에 봉착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 전반에 알고리즘처럼 카르텔처럼 흘러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20, 3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MZ세대들이 뭐 갭 투자하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상관없이 요즘 15억 이하까지만 6억까지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강남도 아닌 서울 전반에 심지어 요즘에 동탄까지 이렇게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집 사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려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여기에서 뭐 대출을 5억까지 또 뭐 1.5%인가요?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하면서 집을 사는 열풍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산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시긴 하지만 이 전세는 더더욱 위험한 겁니다. 왜? 제가 주변에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이 만나보고 상담도 하잖아요. 심지어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큰 대출을 받아서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야 뭐 당연한 건데 내 능력, 내 또 어떤 범위 밖에 과한 이 무모한 좀 분에 넘치는 이런 대출까지도 받게 됩니다. 투자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한결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무 시장이 어렵다. 특히 건설업, 부동산업 관련해서는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정부가 예전 같으면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를 부양한다고 해서 사실은 SOC 사업도 많이 만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징후가 안 보입니다. 또 그럴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이미 이번 정부는 또 건설 관련한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사업 재편, 어떤 사회 전반에 사회 개편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이죠. 이 정권이 바뀌기 전만 해도 PF 관련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PF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벌써 이번 정부가 들어온 지 1년이 됐는데 PF 관련한 얘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시는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 상담을 오시거나 이런 또 사회 전반에 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관련, 건설 관련한 경기 부양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특히 구조 조정이
짧으면 1, 2년, 길면 2, 3년씩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이미 이번 정부는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사회구조 자체에서 건설이나 부동산 관련한 이런 자산 관련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자연스럽게 축소되는, 그렇다고 예를 들면 파이를 줄이겠다가 아니고 다른 산업을 더 키워서 비중을 줄이는 이런 구조 조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의지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을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을 계속 당분간은 유지하는 정도에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공급 문제를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주택의 가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최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래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공급도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데, 공급은 뭐 금방 오늘 또 한다고 해서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정부에서 뭐 지식사업센터 이런 부분도 주택으로 전환한 뭐 이런, 저는 찬성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뭐 이것도 의지라고 봅니다. 정부의 의지라고 보는데 이번 정부는 조금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왜? 지금 하반기에 예상돼 있는 전세대출 DSR 포함 여부도 문제지만 실제로 자금줄이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부터? 집주인한테부터. 예를 들면 비거주하는 전세를 준 집들의 대출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입자한테 다시 위험이 전가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전세 보증 반환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했던 것처럼 내가 세입자, 그러니까 다른 임차인을 구해와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이런 상황도 다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누가 가장 취약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느냐? 결국엔 또 임차인들한테, 세입자한테 위험이 노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물론 정부도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긴 하겠죠. 왜? 취약계층들,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하죠. 우리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시간이나 또 기간을 유예를 해주긴 하겠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그래서 전세가 사라진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무섭구나라는 생각,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 궁극에는 이 전세 사기라고 했던 이 3년 전 이런 사건이 어디에서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집주인분들, 건물주분도 마찬가지고 집주인분들도 이제는 대응책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임차인들, 또 젊은 층들, 이런 분들도 막연히 정책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굳이 그렇게 한들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도 않는 게 사실 맞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큰 흐름을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 보면 집값이 폭등했다는 내용들만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이나 이런 또 서울 수도권도 일부 지역은 집값이
20-30% 떨어진 지역도 분명히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사신 분들은, 전세 들어가신 분들, 전세금을 반환을 못 받으신 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시대적인 흐름, 또 나에게 해당되는 일이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꼭 좀 인지하셔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긴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스스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비난하고 불만 가지고 뭐 반항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잘 준비하셔서 또 미래를 잘 설계하실 수 있게, 준비하실 수 있게 이런 또 조언을 한 번은 드리자라는 취지로 오늘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의 신 박지현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세미나 계획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매번 했던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부동산 투자 이제는 경영이다 라는 주제로 선거 이후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선거 이후 투자 시장의 변화된 흐름을 짚어보고 특히 사업용 부동산 어떻게 경영하고 밸류업할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Q&A 시간도 좀 많이 잡았어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답변, 응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이후 재편되는 2026년 하반기 부동산의 흐름 늦기 전에 제대로 읽고 생존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 이번 세미나 꼭 신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야심차게 10년 가까이 개발해왔던 빌딩샵 AI도 여러분들한테 오픈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투자 방향, 대한민국 프로테크의 대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미나 하는 날 모두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